퇴직하면 뭘 하지? 80대 선배들이 알려준 지금 해야 할 3가지. 퇴직하면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 아무리 유능하고 성실한 직장인이라도 언젠가는 마주쳐야 하는 정년. 약간의 시간 차이만 있을 뿐 누구에게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때가 닥친다. 불안하고 막막한 퇴직 이후의 삶,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나보다 앞서 길을 걸어간 선배들의 조언이 유용한 길잡이가 된다. 80대 선배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걸 하길 참 잘했다. 시간을 되돌려도 이것만은 꼭 하겠다고 추천하는 건 무엇일까? 일본 잡지 프레지던트가 이달 초 80대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조선일보 행복한 노후 탐구가 퇴직 후에 해서 참 좋았던 3가지를 정리해봤다. 1. 건강하려면 많이 걷고 치아 관리하라. 80대를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6070대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 80대가 되고 나서 시작하면 늦다. 80살에 들어서면 몸이 하나둘 고장나기 시작한다. 보청기, 틀니, 지팡이, 약보따리가 일상이 되는 시기가 바로 80대다. 그래서인지 현재 건강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란 질문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80대는 전체의 14.5%에 불과했다. 오히려 만족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대답이 21.5%로 더 많았다. 인생 후배들을 위한 건강관리법에 대한 질문에는 평소에 열심히 걸어라라는 응답이 전체의 77%로 가장 많았다. 젊을 때부터 관리하면 좋을 신체 부위로는 응답자의 81%가 치아를 꼽았다. 그 다음 허리, 하반신, 눈, 머리 두발 순이었다. 김현정 서울대 치대 교수는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노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나와 있을 정도로 구강 건강은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한다면서 치아와 잇몸이 부실한 고령자는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 기력이 금방 쇠하는데 이렇게 되면 근력 저하와 반복적인 낙상, 만성질환 악화 등의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고령 환자들 중엔 씹을 때마다 아파서 먹는 게 겁난다는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구강 관리의 기본은 올바른 양치질입니다. 양치질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하고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 노후가 달라져요.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치아가 썩고 식욕 저하로 만성적 영양 불량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이 갑자기 식사량이 줄면 치과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A. 자식한테 손 안 벌릴 만큼은 모아둬라. 노후 생활비는 평생 동일한 금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은퇴 직후엔 바깥 활동이 여전히 왕성하기 때문에 은퇴 이전과 비교해 생활비는 비슷하게 든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외부 활동은 뜸해지고 배우자 사망 등의 변수도 생겨 가계 씀씀이는 점점 감소한다. 80대엔 5060대에 쓰던 생활비의 절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은퇴 전문가도 있다. 베스트셀러 87세 비즈니스맨, 지금이 최고 전성기를 펴낸 88세 코리아 마시로 씨는 나이가 들수록 소비 욕구가 약해지기 때문에 큰 병에 걸리지 않는 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퇴직하고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자꾸 욕심을 내면 오히려 삶의 균형이 깨져 불행해지기 쉽다고 말했다.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설문조사에 참여한 80대 남녀 200명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저축은 해둬라라고 했다. 이 밖에 연금만 갖고서 생활할 수 있게 미리 재무 설계에 힘쓰고 절약, 보험 가입, 대출 상환 등도 신경 쓰라고 조언했다. 70대 이하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투자 활동으로는 주식 투자가 최고로 뽑혔고 그 다음으로는 펀드, 연금, 일본 채권, 금투자, 해외 채권 등의 순이었다. 3. 퇴직 후 외로움은 널밭행으로 이겨내라.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퇴직 후의 삶에 대해 대다수 사람들은 돈 걱정부터 한다. 하지만 80대 선배들은 노년엔 돈보다는 외로움이 더 문제라고 말한다.
특히 직장에 평생 헌신하며 살아온 회사올인형 남성은 퇴직 후 사회적 고립에 괴로울 수 있는 만큼 지루한 고독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80대 선배들은 노년 고독을 이겨낼 구체적인 방법으로 취미 활동에 참여한다. 지역 활동에 참여한다. 부부 대화를 자주 한다. 부부가족 여행을 떠난다 등을 추천했다. 늙으면 부부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더니 설문에 참여한 80대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인생에서 소중히 생각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배우자라고 답했다. 퇴직 후 고독감을 없애기 위한 최고 방법은 재취업이라는 의견도 있다. 회사에 매일 가서 사람을 만나면 고독감은 저절로 해소된다는 것이다. 또 출퇴근을 매일 하면 자연스럽게 건강도 유지되고 작게나마 수입도 생기니 그야말로 일석삼조다. 88세인 코리아 마시로 씨는 회사 정년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일할 의욕이 있고 몸이 허락한다면 내 정년은 100세라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후 전문가인 오오에 히데키 씨는 회사올인형 남성들은 퇴직 후에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심각한 고독감에 우울증을 앓곤 한다면서 회사에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저 직장 동료일 뿐이고 친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퇴직 이후의 인간관계는 회사 다닐 때처럼 긴밀할 필요는 없고 넓고 얇고 행복하게이면 충분하다고 오오에 씨는 덧붙였다.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한다의 저자인 사이토 다카시 씨도 퇴직 남성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주변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들기 때문에 다들 자리를 피해줬으면 하는 존재로 여긴다면서 평범한 장년 남성을 나서서 좋아해줄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년 자존감 잃지 않는 법 은퇴 후 꼭 필요한 노후 준비 3가지. 나이 40이 되었을 때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40이라니 갑자기 어른이 된 느낌이 들었다. 40이라면 인생의 반환점에 이른 나이인데 과연 직장 생활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났다. 매체 보도를 보니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가 50이라고 한다. 일단 나이 50에 퇴직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은퇴 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찾아보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눈에 띄는 글을 발견했다. 19세기 폴란드 시인 노르비트가 쓴 글인데 그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3가지 일이 필요하다고 한다. 3가지 일이라고? 그게 뭐지? 바로 먹고 사는 일, 재미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이다. 그에 의하면 3가지 중에서 1가지가 부족하면 삶이 드라마틱해지고 2가지가 부족하면 비극이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3가지의 일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글의 요지다. 그의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3가지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를 중심으로 은퇴 계획을 세웠다. 첫째, 먹고 사는 일이다.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모두 행복할 수는 없지만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그것도 행복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어야 한다. 둘째, 목숨을 바칠 정도로 재미있는 일이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물어보면 대개 없다고 한다. 그래서는 곤란하다. 우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 셋째, 의미 있는 일이다. 사람들은 내심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자신도 이 땅에 흔적을 남기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먹고 살기에 급급해 막연히 그 일을 뒤로 미룬다. 은퇴는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직장 생활을 할 때 가까운 친구들과 은퇴 후 투자클럽을 결성했다. 나는 이 투자클럽을 통해 먹고 사는 일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 게티 이미지뱅크. 직장 생활을 할 때 가까운 친구들과 가끔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나누었다. 언젠가 이들에게 은퇴하면 투자클럽을 하나 결성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다들 좋다고 맞장구를 쳤다.
우리는 매월 격주간으로 2번씩 모이기로 하고 몇 가지 원칙을 정했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다면 수익을 올리기보다 손실을 보지 않는 쪽에 더 비중을 두었다. 모두가 공감하면 투자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부정적이면 투자하지 않았다. 물론 이렇게 내린 결론이 늘 옳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적어도 편견에 빠져 그릇된 결정을 내린 적은 없었다. 이 모임은 지금도 하고 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속담도 있지만 자주 만나다 보면 정도 두터워지기 마련이다. 은퇴 후 인연을 많이 정리했는데 투자클럽은 내가 참석하는 몇 개 안 되는 모임이다. 나는 투자클럽을 통해 먹고 사는 일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 퇴직할 무렵 이웃에 사는 성당 교우가 내가 학교 다닐 때 드럼을 친 것을 알고 몇 사람이 모여 밴드를 결성하자는 제의를 한다. 악기를 손에 놓은 지 오래되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의 제의에 응하고 음악학원에 등록하여 다시 드럼을 익혔다. 이미 기초는 다져 있는 터라 두어 달 배우다 보니 예전의 감각을 되찾았다. 내친 김에 콘트라베이스도 배웠다. 그때부터 동네 이웃들과 밴드를 결성하여 10여 년 이상 정기적으로 연주회를 개최했다. 동네 이웃과의 음악회를 통해 재미있는 일을 추구했다. 백만기. 우리 밴드의 연주는 조용히 감상하는 여타 음악회와는 달리 맥주를 한 잔 걸치고 박수로 호응하며 때로는 춤을 추기도 한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지인이 음악회에 와본 후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며 즐겨 참석했다. 동네 이웃과의 음악회를 통해 재미있는 일도 추구한 셈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비보를 접했다. 회원 한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불귀의 객이 된 것이다. 그 후 팀을 해체했는데 그와의 추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그때가 그립다. 10여 년 전 매체 보도를 통해 영국의 제3기 인생학교 U3AUNIVERSITY of the CRD Age가 있는 것을 알았다. 노인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불탄다는 격언이 있다. 시니어들은 생을 살며 터득한 경험과 지식을 주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어 한다. 그러한 원리로 설립된 것이 바로 영국의 인생학교다. 나는 이런 학교가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2012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주관한 은퇴 후 8만 시간 디자인 에세이 공모전에 나의 생각을 요약하여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란 제목으로 응모했는데 시류에 맞는 주제인지 대상에 뽑혔다. 여기에 힘입어 2013년 분당에 아름다운 인생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2020년에는 위례 신도시에 위례인생학교를 추가로 설립했다. 인생학교 설립은 내가 추구했던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다. 백만기. 인생학교가 분당과 위례에 설립된 후 여러 기관과 시민들이 찾아왔다. 앞으로 인생학교가 지역 곳곳에 세워질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경기도 관계자와 산하도시에 인생학교 설립을 모색하고 있다. 인생학교는 단순히 지식만 나누기보다 은퇴 후에 뭘 할지 모르는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 팁을 전해주고 친구가 되기도 한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하는데 인생학교가 전국으로 보급되면 자살률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인생학교 설립은 내가 추구했던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다. 지금까지 노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 3가지 즉 먹고 사는 일, 재미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나 관심사 그리고 경제적 눈높이가 달라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딱히 정할 수는 없으나 노르비트가 권한 3가지 일이 인생 2막을 살아가는데 해답은 줄 수 있다고 본다. 흔히 은퇴 준비라면 먹고 사는 일에만 치우치기 쉬운데 3가지 일이 균형을 이루도록 후반생을 잘 설계해야겠다.